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인생 전환 프로젝트.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가? 데니얼 케이블 지음, 박여진 옮김, 더 퀘스트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삶의 유한성을 깨달았을 때 얻게 된 것들. 어느 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수영장에 들어가 수영을 할 때였다. 발을 뻗치며 물살을 가르는 동작을 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왼팔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수영을 마치고 거울을 보니 쇄골 부근에 혹이 보였다. 혹은 꽤 컸고 발을 뻗을 때마다 불편했다. 이렇게 큰 혹이 있었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아했다. 처음에는 림프가 좀 부어 올랐으려니 하고 생각했다. 몸살을 앓고 나면 몸이 좀 붓기 마련이니까 이번에도 그런 경우려니 생각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데 마침 친구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혹을 보여주었다. 림프가 부은 증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녀는 다소 심각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걱정이 되어 그 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몇 주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내 팔에 손을 가만히 얹는 걸 보고 심장이 철렁했다. 뭔가 심각한가 보군. 림프종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의사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내 몸을 때리는 것 같았다. 암입니다. 충격이었다. 그 뒤에 이어진 암 사기입니다. 라는 말이 마치 메아리처럼 들렸다. 갑자기 마룻바닥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신이 아득해졌고 그대로 풀썩 쓰러졌다. 깊은 구덩이로 추락하는 느낌이었다. 아직도 그때의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후 6개월 동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로 지냈다. 물론 인간의 삶은 유한하며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죽음이란 단어는 철학적 관념 그 이상이었다. 당시 1살 그리고 3살 된 딸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분노가 미친 듯이 일었다.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다행히 화학요법이 성과가 있어 종양이 사라졌다. 나는 운이 좋았다. 인류가 항암 화학요법을 발명한 이후 태어났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태어났다면 아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운명이 어떻게 비틀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치료 과정은 공포스러웠지만 놀랍게도 그 트라우마가 내 삶에서 불필요한 덮개를 걷어갔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다. 당시 서류상 내 삶은 아주 근사했다. 경영대학교 교수에 컨설턴트라는 좋은 직업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다. 멋진 집과 가족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삶에는 내가 보여주지 않으려 기를 쓰고 감춘 균열들이 무척 많았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내가 일군 삶에서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루했고 삶이 끝나기까지 천년만년 기다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 아니, 그동안 인생을 몽유병 환자처럼 몽롱하게 보내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삶처럼 보였지만 실상 내 삶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지 않은 배와 같았다. 나는 가장 중요한 나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살아왔다. 심지어 때때로 어렴풋이 균열을 느꼈지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내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외부의 기준들만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며 살았고
그런 삶이 괜찮다고 합리화하며 나를 속이고 있었다. 승진? 오케이. 가족? 오케이. 별장? 오케이.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누구의 기준이었던가?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보니 나는 더 강력한 영향력, 더 나은 삶, 최고의 나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무시하며 살아온 것처럼 보였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내 능력을 적당한 선에서 발휘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암 선고를 계기로 나는 비로소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후부터 지금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삶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위해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평균의 삶은 행복한가? 19살인 레베카는 일상생활에 서툴렀다. 신경학자인 올리버 섹스의 책에 소개된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장갑의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지 못해 낑낑대기 일쑤였고 현관문도 열지 못했다. 레베카를 3살 때부터 키운 할머니는 그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애 같다고 말했다. 레베카는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처로울 정도로 몹시 수줍어했다. 섹스는 레베카를 보고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임상 테스트에서 그녀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섹스는 동료 신경학자들과 똑같이 레베카의 신경학적 손상과 낮은 지능 수준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달랐다. 그는 레베카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했다. 테스트에 앞서 섹스는 레베카와 함께 따뜻한 봄날의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 4월의 연두빛 잎사귀를 바라보는 레베카의 표정은 전과 달리 여유 있고 즐거워 보였다. 그는 당시의 그녀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이전에 봤던 서투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레베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름다운 봄볕을 즐기는 평범한 젊은이였다. 그가 말을 걸자 레베카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시적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봄, 탄생, 계절, 만물이 때를 만났네 등 특별하고 놀라운 말들이었다. 앞서 임상 테스트는 그녀의 결함만을 측정해 보여주었을 뿐 그녀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날 이후 섹스는 레베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의 내면에 있는 강점을 발견했다. 이따금 레베카는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가령 춤을 출 때는 전혀 서투른 모습이 없었다. 또 테스트를 받는 동안에는 감정이 메마른 듯 보였지만 테스트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할머니에게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연을 무척 사랑했으며 공원과 식물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글을 읽고 쓰지는 못해도 누군가 글을 읽어주면 시적으로 대답했다. 날씨 좋은 봄날에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언어를 구사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았지만 깊은 내면에 차분하고 온전한 감각, 깊은 인식과 생기가 있었다. 수치와 범주로 사람을 분류하는 병원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맞지 않았다.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이 일상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섹스는 생각이 달랐다. 환자들을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였으며 덜어는 잔혹할 정도로 환자들에게 무거운 과제를 부과했다. 그의 말대로 지난 수십 년간 심리학과 신경학은 환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이를 보완하는 데만 지나치게 집중했다. 이를 위해 레베카 역시 19살까지 한계에 내몰리며 살았다. 그러나 이런 테스트와 교육은
그녀가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레베카는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수업들은 이상하기만 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섹스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연극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그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녀가 연극단체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극은 레베카에게 있는 다른 모습을 이끌어냈다. 최고의 나로 산다는 것.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 우리 역시 레베카처럼 신체적, 정신적, 혹은 감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와 결함만을 본다. 사실 비판적인 자기평가는 인간의 본능이다. 자신이 부족한 점, 약점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평균치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더러는 가혹할 정도로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의 저자 마커스 버킹엄은 이런 접근 방식을 교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교정이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지독히도 형편없는 상태를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물론 어떤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자원과 시간을 오직 자신을 교정하는 데 쏟아붓다 보면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결국은 평범한 결과를 내고 만다.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 해냈다면 이는 단점을 교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점을 빼어나게 잘 운용했기 때문이다. 오직 실패하지 않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아등바등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레베카의 사례처럼 각자에게 있는 최고의 능력을 찾으려면, 흠뻑 몰두할 뭔가를 찾으려면 일단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누구나 약점을 극복하겠지만 시간은 유한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한한 삶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책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고 활용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바로 그런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소중한 관계를 탄탄히 다질 때 완전하고 의미 있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누구나 가장 특별하게 빛나는 나를 끌어낼 수 있으며 그런 모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해야 할 일은 그런 나 자신을 좀 더 자주 활용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하이라이트처럼.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최고의 순간들을 시청한다고 상상해보자. 과연 어떤 장면들이 나올까?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던 장면인가? 중요한 첫 발표를 앞둔 딸을 학교에 바래다주면서 나눈 감동적인 대화 장면인가? 동료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자칫 다툼으로 번질 수 있었던 분위기를 건전한 대화로 이끌었던 순간인가? 그런 순간들을 보다 보면 나의 풍부한 잠재력과 긍정적 감정에 반짝 다가섰던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법을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명장면, 하이라이트 릴이다. 하이라이트 릴 하면 주로 스포츠 경기가 떠오른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 순간들을 편집해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장면 말이다. 아쉽게도 스포츠 채널에서 우리 개개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 책의 각 단계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게 맞는 하이라이트 릴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이라이트 릴에는 그건 작건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들,
소중한 기억과 소중한 이들과의 추억이 담긴다. 다양한 출처에서 재료와 증거를 모은 이 명장면 모음집을 통해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보자. 이 강점과 습관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 릴이 더 자주 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공동 설립한 컨설팅 회사 엔센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명이 하이라이트 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조직행동학 교수로 지내면서 하이라이트 릴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약 10년 동안 연구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란체스카 지노, 노스캐롤라니아 대학교의 브래드 스타츠와 함께 수행한 연구를 잠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버드 연구실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우리 연구의 문화적 배경과 목표를 알렸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집단에게는 이 연구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아는 대로 적어보라고 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자신이 최고로 빛났던 순간들, 즉 하이라이트 릴을 적어보라고 하면서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타고난 장점을 발휘했던 구체적인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했다. 하이라이트 릴을 적은 집단은 연구에 대해 아는 내용을 적은 집단보다 자신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이런 감정은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이 집단은 연구 집단보다 지구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과제를 더 끈기 있게 했고 실수도 적었다. 인도에 있는 기술업체 위프로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다.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자신의 하이라이트 릴을 기록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퇴사율이 32% 낮았으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데도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요컨대 하이라이트 릴에 집중하면 진정한 자신을 찾고 회복력과 만족도가 커진다. 또한 하이라이트 릴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신 있게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자신이 어떤 면에서 가장 뛰어난지 자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던 기억을 편집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그 순간을 재생할 수 있다. 스포츠 방송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항상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약점과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잘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하이라이트 릴이 지닌 힘은 실로 강력하다. 마음속에 각인된 최고의 자기 모습을 실제 행동과 연결해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골든 베어로도 불리는 잭 니클라우스는 저서 골프 마이웨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샷을 하기 전 머릿속에 아주 정교하고 명확한 그림을 그린다. 연습 때도 마찬가지다. 그 이미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다. 먼저 나는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본다. 멋지게 날아가 그린 위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는 흰 공을 응시한다. 그런 다음에는 공이 가는 길을 본다. 방향과 탄도, 떨어지는 지점을 본다. 그 다음에는 스윙 장면을 본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본 이미지들은 곧 현실이 된다. 니클라우스는 이미지를 활용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자기 모습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 86%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는 훈련을 하는데 정신력 단련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미지 훈련의 목표는 머릿속에서 성공의 경험을 떠올려 모든 감각으로 순간순간을 생생히 느끼는 것이다. 가령 축구 선수라면 자신을 향해 오는 축구공을 멋지게 찰 기회를 보고 그 공을 걷어찰 때 사용되는 다리 근육의 감각을 느끼고 완벽하게 슛한 후 터져나오는 관중의 함성을 듣는 식이다. 이는 단순히 희망하는 장면 그 이상이다.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 운동선수는 자기의 강점에
최적화된 행동을 실제로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하이라이트 릴을 만들 때도 정확히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 이 기억을 통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억하고 자신감을 얻어 바라던 목표에 몇 번이고 도달할 로드맵을 갖게 된다. 최고의 나에 이르는 3단계 접근법. 이 책에는 내가 10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긍정적 방식에 접근하는 법이 담겨 있다. 과학적 자료와 개인적 연구를 토대로 한 이 방법은 다음 3단계를 통해 우리 안의 숨은 잠재력을 끄집어내 활용하도록 해준다. 런던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방법은 효력이 있었고 나 역시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늘 성과를 냈다. 1단계. 최고의 나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현재의 나에 관한 이야기를 모으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편집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지 배운다. 이 단계를 밟다 보면 하이라이트 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신감이 생긴다. 물론 이따금 이 새로운 방식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져 잠재력에서 멀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느낌에 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2단계. 여기서는 하이라이트 릴을 만들기 위한 3가지 활동을 살펴본다. 첫째, 성찰한다. 이야기를 만들려면 먼저 내 마음을 성찰하고 샅샅이 들여봐야 한다. 가장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 뛰어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찾아 풀어내야 한다. 둘째, 감사한다.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좋은 시간을 누렸다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이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소중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유대감을 쌓도록 해준다. 셋째, 증거를 수집한다.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두드러졌던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와 기억을 증거로 수집하라. 핵심 역량의 증거가 될 것이다. 3단계. 이 단계에서는 고유의 강점을 더 자주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가장 뛰어난 기질을 활용하는 인생 습관을 만드는 법과 가장 잘하는 일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성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어떤 환경이 내 삶에 힘을 주는지, 어떤 인간관계가 나의 강점을 더욱 빛나게 하는지, 어떤 강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발견할 때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성취감, 자신감을 얻는다. 이미 수만 명이 경험한 사실이다. 실은 모두가 이런 삶을 원한다. 하지만 똑같은 일상에 고여있다 보면 힘을 잃고 정체되기 쉽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 이 책을 통해 그런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앞서 레베카에게서 레베카만의 기준이 적용될 때 삶의 의미가 있었듯 우리도 각자 행복한 삶의 모습과 느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강점이 나의 기운을 북돋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지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살 수 있다면 매일 특별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스텝 1. 무력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챕터 1. 잘하는 일에서 시작하라. 자기 개발에서 핵심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비판이야말로 적극적인 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싶어하며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식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런던 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학 교수로 강의하면서 리더십을 극대화하는 법을 배우려는 학생과 기업인을 많이 만났다. 이들 역시 자신의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을 발견하길 기대했다. 즉, 내가 리더십의 기준을 제시하면 여기서 자신이 가장 부족한 부분을 찾아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피드백은 정반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향한 날선 비판은 불안을 증폭시켜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한다. 가장 흔한 결과는 몸이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 긴장하고 위축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어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적 피드백은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어떤 자극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 상태가 되면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오래된 습관으로 되돌아간다. 반대로 자기 탐구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때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려 여기서 생겨나는 긍정적 힘을 발휘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변화로 나아갈 의욕이 생긴다.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이라이트 릴이다. 하이라이트 릴은 내가 가장 빛났던 모습의 원동력인 나의 강점을 증언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 피터 다우릭은 신체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이 하이라이트 릴의 효과를 확인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청년들은 2주 안에 조립 작업을 완수해야 했다. 그중 한 집단은 작업하는 모습을 녹화해 영상으로 봤는데 이때 작업 속도가 현저히 더디거나 실수를 저지른 장면은 모두 삭제했다. 다른 집단은 조립 작업 결과가 10% 늘어날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았다. 2주 후 실수가 삭제된 작업 영상을 본 집단은 생산성이 15% 증가했고 인센티브를 받은 집단은 3%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4개월 후 다시 평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워크숍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실수하는 모습보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때 동기부여가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쌓여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잠재력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핵심 가치와 역량에 집중하면 뇌에서 강력한 동기부여 호르몬이 분비된다. 약점이 아닌 강점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바뀌려면 먼저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